JTBC 배나민 기자님. 확장 재정 기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나 올해야 작년에 재정 상황이 사실 지방에서도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좀 재정은 어떤지랑 물론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였고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도 정부에서 또 추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기본소득도 있잖아요. 거기 또한 분담률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25년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지금 2천억 원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26년 말에 채무 비율이 내년도에는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 말에 현재 올해 말에는 죄송합니다. 24년 말에 8.3%의 채무 비율이 내년도에 약 8.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평균 가격 시도의 평균 채무 비율은 14.86%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재정 건전성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에 23년, 4년, 5년, 3개년 연속으로 지방채를 지금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고 지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가 다행히 상당한 확장 재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정부의 예산 증가율보다는 다소 좀 낮은 증가율로 하더라도 서로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현재는 500억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 이 정도면은 저희는 앞으로 이자 절감하고 세부 상환 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또 중간에 이 경기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경우에 또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정도면은 내년 국가 세입 규모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자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입이 국가 예산보다 좀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각 시도로 내려오는 교부세고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점들까지 저는 고려해봤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작년에 지방채 발행이 2천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500억으로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는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재정 여건이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입은 지방세와 교부세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또 그외 지방 소비세로 구성이 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또 정부가 이미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도에 등록될 주택의 수 이런 것들이 이미 인허가를 통해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미래의 도민들의 경제 활력 확보 또 생활 안정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65건의 사업은 폐지를 했고 492건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세출 구조를 좀 했고요. 다만 또 미래 산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KBS 조선입니다. 그 마이크 좀 주세요. 그 실지방 사업이라 하면 어떤 분야가 주로 해제되는지 좀 구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시군에 좀 그 자체 예산을 써라 이렇게 좀 기조를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시군에 자체 예산을 좀 쓰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있는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시군의 자체 예산을 수도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이제 주요 사업이 이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률이 있는데 분담률을 지역 사업을 각 시군에서 분담률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가 30%, 시군이 70%, 3대 7의 원칙을 대부분의 사업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시군에서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제안을 해오면 그 제안된 사업을 꼭 중앙부처에서 공모나 이런 데서 꼭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5대 5로 하거나 4대 6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되고 나서 다른 시군으로 확대가 되고 나면 도비 부담이 확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군의 분담 비율을 5대 5인데에서 아니면 4대 6인데에서 3대 7로 정상화하자 이런 과정이 저희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 시군에서는 왜 5대 5, 4대 6으로 부담을 하다가 3대 7로 우리 부담을 더 늘리냐 하는데 도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을 적용하는 시군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 전체의 분담 비율을 오히려 30%만 하더라도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놓고 시군에서는 조금 때로는 불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65개 사업 같은 경우는 폐지를 권하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야가 소지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25년에 제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2년, 23년 2개년은 다른 시도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전국에 도입하는 벤치마킹을 했고요. 24년도에 24년도에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정리하고 줄여내는 그런 벤치마킹 프로젝트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거를 했는데 그런 점들을 24년에서 25년, 26년 이렇게 이 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하게 됐고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유사 성격을 통합하는 그러니까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두 개를 줄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상당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세부 사업 내용은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CBS 정승준 기자님. 연구 말씀 서두에 민생 경제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산업을 보면 민생 경제가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미래 산업 실행 보면 110억 정도 신규 산업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민생 경제보다는 지역 산업과 발전에 좀 더 방점을 준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민생 경제 신규 사업 20여 된다고 하는 조금 저도 어떻게 그거는 아주 전체 일부만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그러니까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민생 회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는 것에 좀 이번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 계속 우리가 육성해왔던 뭐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그다음 스타트업 이런 부분은 계속 일관된 기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MBC 감독님 그 전국도 역점 사업이 올림픽이나 뭐 슈퍼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주시죠. 예산은 결국은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에 정책들을 담아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큰 과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미 전국에 살고 있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또 소상공인 아니면 서민 일반적인 서민들의 일상을 돌보고 그분들의 삶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기존에 전국에서 분지를 들고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나은 여건을 제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서 또 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라든가 올림픽 유치라든가 이런 거는 그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지컬 AI는 전체 지금 5년 동안 1조 원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국비가 6천억, 도비가 1,500억, 민간인이 2,500억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5년에 걸쳐서 1,500억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면 연평균 3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차질 없이 부담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올림픽 문제는 올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IOC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외 홍보 활동을 금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IOC의 권고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대화 단계를 지나서 집중 대화 단계로 들어가야지 본격적인 협상들이 시작되는데 집중 대화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외 홍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IOC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편성했던 해외 홍보 예산을 올해 대부분 불용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내 아마 승인 절차에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상반기에는 아마도 하반기에는 IOC와의 실사나 등등 여러 가지 협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홍보는 여전히 집중 대화 단계까지 내년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 시기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27년 말부터 29년 말까지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뒤로 수년인 건 확실한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마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는 내년 동계올림픽 기간에 이 부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유치도시 결정 방식, 스케줄 이것이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들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까지는 국내 승인 절차에 좀 집중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승인 절차가 마무리가 돼야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저는 상당히 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CBS 마지막입니다. 성승 기자님. 엄청 중요한 질문 아닌데 궁금해가지고 얼마 전에 도청 1층에서 양차연에서 장애인 콘택트 예산 지원해달라고
혜택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요구했던 금액이 대충 20억, 5년 동안 한 20억 정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콘텐츠 예산이랑 자립지원센터 예산을 5년 동안 걸쳐서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걸로 제가 그때 들었었는데 혹시 이번에 그 예산은 반영됐을까요? 작은 예산이긴 한데 궁금해요. 제가 그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제가 늘 이걸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제가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장애인 콘택시는 지금 문제가 대기 시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일시에 저희도 늘리는데 이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약 27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회장 질문 없으시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